16일 제41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이 부산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정부 주관 행사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마 항쟁의 진실을 밝히고 항쟁에 참여한 시민들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던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이전 경남 창녕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해 60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 새로운 기술을 토대로 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멀티미디어 학회와 LG헬로비전은 ICT를 활용한 다양한 포맷을 제시하고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9월 부산 지역 취업자 수는 줄고 실업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16일 북구의 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 3명과 종사자 2명 등 5명이 코로나19에 추가 확진됐습니다. 부산시가 전날 의심 환자 509명에 대한 검사 결과 542번부터 547번까지 모두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 중 3명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 2명은 요양병원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 요양병원 확진자는 58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다른 1명은 기존 확진자의 가족으로 1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다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올해로 부마 민주항쟁이 41도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두 번째 정부 주관 행사가 열렸는데요. 기념식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마 민주공원 기록관과 창원 민주주의 전당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그런 일 할 사람 많아요. 그렇다면 힘묵과 위선, 비겁과 굴종은 누구의 할 일이란 말이가. 부마 민주항쟁에 참여했던 고 신용기 시인의 시 브레이트를 생각함입니다. 유신 독재를 끝내는 기폭제가 된 부마 민주항쟁이 41도를 맞았습니다. 1979년 10월 부산대 학생들의 시위를 주도해 시민들이 합세한 시민항쟁의 뿌리인 부마 민주항쟁. 그날의 항쟁이 시작된 곳 부산대 넉넉한 터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두 번째 정부 주관 행사입니다.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하며 민주주의 운동사에 큰 획을 그었지만 사실 부마항쟁의 진실은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부마항쟁 희생자 유치준 씨의 아들 유성국 씨는 41년 전으로 띄우는 편지에서 그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가 겪은 일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어 다시는 이런 공권력에 의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기를, 다음 세대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마 민주항쟁은 광주 민주화운동과 시민혁명, 촛불혁명까지 시민이 주도한 민주주의 성장의 씨를 뿌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잊지 않고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부마 민주공원 기록관과 창원 민주주의 전당 건립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마 민주공원 기록관과 창원 민주주의 전당을 최대한 빨리 건립하여 많은 국민께서 부마 민주항쟁을 살아있는 역사로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념식에 참석한 정 총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마 민주항쟁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항쟁에 참여한 수많은 시민들과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던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서를 찾기 이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경찰서 앞에 차를 세운 뒤 건물 안으로 사라지는 운전자. 잠시 뒤 차에서 나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밖으로 나온 당직 경찰관이 운전자를 찾습니다. 주차장 통로를 막은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서입니다.
건물 안에서 운전자를 찾은 경찰은 음주 측정을 한 뒤 곧바로 체포합니다. 지난 15일 오후 7시 30분쯤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고 경찰서에 들어온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서에 왜 왔느냐고 물으니 화장실 급해서 잠시 들렀다. 정말 안 마셨느냐라고 하니까 그때서는 8시간 전에 한 잔 마셨다. 경찰은 또 차량 앞범퍼가 파손된 것을 확인한 뒤 역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일성경찰서의 교통사고 여부를 조사한 경찰은 A씨가 경남 창녕에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차로 해서 신호위반해가지고 제네스 차량을 갖다가 충격하고서는 마음대로 하라면서 갔다 하면서 그쪽에서 그 얘기가 그렇습니다.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A씨는 경남에서 부산까지 무려 60km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곳곳에서 나뭇잎들이 울긋불긋한 옷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이 시기 가을 산행 계획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단풍객들이 늘어나는 만큼 산악 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승현 기자입니다. 거센 바람 속에 구조대원들이 환자를 들것에 고정합니다. 잠시 후 헬기로 구조됩니다. 지난 12일 하산 중에 바위에서 7m 아래로 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친 환자입니다. 이에 앞선 지난 9일 설악산 장수대 인근에서 50대 등산객이 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등산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 한글날 연휴 3일 동안 강원 지역에서만 발생한 산악사고는 모두 32건.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탈진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 암벽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잇따르는 산악사고에 등산객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좀 산이 험하다 보니까 더 이제 무리하게 힘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길 잃으면은 이제 좀 사람이 당황하면서 이제 자신의 체력에 맞지 않는 산행을 하게 돼요.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면서 올라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산행 전 준비 운동과 등산 복장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하산할 때 발생합니다. 체력이 떨어져 탈진하거나 부주의로 인해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겁니다. 네, 이렇듯 겉으로 볼 때는 탄탄해 보이는 땅도 막상 밟으면 이렇게 땅이 꺼지면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지정 등산로는 안전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위험하기 때문에 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 코스를 고르고 해지기 2시간 전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좋습니다. 산속은 더 빨리 어두워지고 기온도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밤이 돼도 하산을 못한 경우에는 119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실 때는 핸드폰의 GPS 기능을 활성화시켜 놓으면 저희가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어서 보다 신속한 구조가 되니까요. 산행 시에는 꼭 활성화시켜 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년 중 가장 화려한 가을산. 사고 위험이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해운대구의회 의원 전원이 15일 개최된 제25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가덕신공항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해운대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100년대계 후손들을 위해 안전한 가덕신공항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증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 과정과 각 분과별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24시간 운영 가능한 관문공항을 위해 가덕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해운대구 의회에서는 예산을 투입해 가입한 구민안전보험이 부실하게 관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장성철 부의장은 이날 임시회에서 최근 반산초등학교 스쿨존 사망사고 유족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고 이와 더불어 4건의 신청이 있었는데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부의장은 또 공제금 지급 사유가 한정적이라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보험 혜택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제금의 종류 등 규정을 바꿔 해운대 구민안전보험을 재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비대면 시대,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토대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 멀티미디어 학회와 LG 헬로비전 부산방송이 손을 잡고 의미 깊은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자치단체와 지역방송의 업무 협약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19개 지역 곳곳에서 전 구민이 함께하는 청소활동을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방송으로 전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새로운 시스템과 기술을 접목해 지역방송이 소통의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달라지는 방송 환경과 일상 속에 LG 헬로비전 부산방송과 한국 멀티미디어 학회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학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반의 ICT 콘텐츠 산업과 방송에 도입할 다양한 포맷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미디어 또 학회 여러 가지 공론의 장에서 나갈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선진화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같이 협약의 목적이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역방송에서는 이를 토대로 방송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ICT 기술이라든지 AI, VR 그런 기술을 저희 방송 제작 쪽에 적용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스마트한 그런 방송, 창의적인 방송 제작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한국 멀티미디어 학회와 부산방송은 다음 달 열릴 국제학술대회 비대면 행사를 함께 진행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과 환경 속에 학회와 지역방송의 의미 깊은 만남이 어떠한 스마트한 대안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부산시 체육회는 지난 14일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 환경 조성과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생활체육 지도자 인권 실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부산 지역 16개 구군 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 117명이 참석해 생활체육 지도자의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높이는 시간이 됐습니다. 부산시 체육회는 생활체육 지도자 교육을 통해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일상에 부산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여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7일 부산 다문화 교육지원센터에서 다문화 탈북 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학 설명회와 교육 공감 토크가 온 오프라인 동시 진행됩니다. 부산교육청은 다문화 탈북 중학생과 학부모들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과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와 함께 대학 입학 관련 내용을 소개할 예정입니다.